어느 늦은 밤 나는 평소처럼 인터넷을 돌아다니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인터넷 서핑을 하던 중 우연히 기묘한 이야기라는 제목의 포럼을 발견했다. 호기심에 이끌려 포럼을 클릭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이하고 무서운 경험담을 공유하고 있었다. 그중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다. 제목은 흰 눈동자의 여자였다. 다른 사람에 비해 유독 길었지만 이상하게도 읽지 않을 수 없었다. 게시글의 작성자는 그가 겪은 끔찍한 경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여름 방학을 맞아 시골 할머니 댁에 갔을 때의 일이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흘러갔고 그는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어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던 그는 밖으로 나가 마을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다. 시골의 밤은 도시의 그것과는 달리 적막할 정도로 고요했다. 어둠에 익숙해지자 귀뚜라미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고 은은한 달빛이 대지를 비추고 있었다. 혼자 걷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점점 소리에 가까워지자 그는 한 여자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흰 소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흩어져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그는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온통 하얀 것이 아닌가. 흰 눈동자의 여자는 계속해서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울음소리는 묘하게도 그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집안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그 여자가 아직도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결국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저 먼동이 트기만을 기다렸다. 아침이 되어서야 간신히 눈을 붙일 수 있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꼭 그 여자가 자기 방 앞에서 울고 있는 것만 같았다. 두려움에 떨면서도 그는 할머니에게 이 일을 말할 수 없었다. 할머니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자신의 상상이라고 여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할머니는 마을 행사에 가셨고 그는 집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더욱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문 밖에서 들리던 울음소리가 점차 그의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흰 눈동자의 여자가 그의 방 안에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가 당황해 말을 하려 할 때마다 그 소리가 더욱 커졌다. 극도의 공포에 질린 그는 방에서 뛰쳐나와 할머니에게로 달려갔다. 할머니는 그의 얘기를 듣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는 그에게 마을의 전설을 이야기해 주었다. 예전에 이 마을에서 슬픈 사연을 안고 목숨을 끊은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의 영혼이 가끔씩 마을을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당시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슬픔으로 인해 흰색으로 변해 있었다고 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로 그는 가능한 한 밤에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 여자가 그의 주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방학이 끝나고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가끔씩 그의 꿈속에 나타나기도 했고 그럴 때면 잠에서 깨어나 한참 동안 현실과 꿈을 구분하지 못하곤 했다. 그 일이 있고 몇 년 후 그는 그 마을을 다시 찾았다. 마을은 여전히 변함없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다. 여름밤이 되자 그는 어렸을 적에 그 길을 다시 걸어보기로 했다.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밤길을 걸으며 그때 그 자리를 찾았다. 그러나 그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다만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한 줄기 바람이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알 수 있었다. 비록 보이지 않더라도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마치 자신을 마지막으로 배웅하듯이. 이 기묘한 경험은 그의 인생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쳤다. 가끔씩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여자를 다시 보게 될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괴이하게도 그녀가 자신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하곤 했다. 그 모든 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나는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지하철 막차를 놓치게 되었다. 발걸음을 돌려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등 뒤에서 쎄한 다른 기운을 느꼈다.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늦은 밤이었지만 누군가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불안한 마음에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고 그렇게 회사로 돌아오려는 순간 어디선가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회사는 고층 빌딩의 꼭대기층에 위치해 있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 웃음소리는 계속 들려왔고 나는 식은땀이 났다.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기 직전 엘리베이터 바깥쪽에서 누군가 잠깐 완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너무 놀라서 급히 닫힌 버튼을 눌러버렸다. 엘리베이터는 매화 12층까지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마자 회사 내부는 컴컴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불을 켜려고 했지만 스위치를 아무리 눌러도 불이 켜지지 않았다. 비상등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사무실을 비추고 있어 더욱 으스스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책상에 놓아둔 노트북을 챙기기 위해 책상 쪽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내 책상 위에 하나뿐이어야 할 커피잔이 2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분명히 아침에 출근했을 때는 하나였던 것이 확실했다. 게다가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으니 더욱 이상했고 이 순간 고개가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마음속으로 이상하다. 누가 회사에 남아 있었단 말인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 때였다. 누구세요? 라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봉변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어 뒤돌아봤지만 혼자뿐이었다. 그 순간 사무실의 비상등마저 깜빡이며 어둠 속에 휩싸였다. 갑자기 그때였던 것 같다. 서랍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리고 무엇인가가 서랍 안쪽에서 꾸물거리고 있는 기분이 들었다. 온 신경이 곤두서며 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그런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쉴 즈음 누군가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왼쪽 어깨 너머로 시선이 느껴졌고 그곳의 공기도 유난히 차가웠다. 겁에 질려 서둘러 노트북을 챙겨서 회사 바깥으로 나가려고 할 때 내 등 뒤에서 왜 이렇게 빨리 가려 하세요? 라는 속삭임이 들렸다. 순간 심장이 멎을 듯한 공포에 휩싸였고 나는 일단 그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달렸지만 복도 끝에 이르렀을 때쯤 모든 것이 멈췄다. 순간 눈앞이 캄캄했다. 아침이 되어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내 책상에 쭈그려져 있었다. 회사는 이미 직원들로 붐비고 있었고 그제서야 밤사이에 모든 일이 꿈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책상 위에 중간까지 마셔진 2번째 커피잔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리고 의문스럽게도 내 등 뒤에 품번도 없고 사용한 적도 없는 한 장의 메모지가 놓여 있었다. 다시 올게요. 라는 짧고 명확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멍하니 그 메모를 바라보며 나는 그날 밤 회사에 혼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도리어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말았다. 그날 이후로 그 꿈도 그 메시지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씩 사무실에 불이 꺼질 때마다 그날 밤의 속삭임이 떠올라 소름이 끼친다. 3번째 이야기. 오랫동안 집에서만 지내던 나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로부터 재미있는 공포 체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 방법은 바로 기묘한 노트라는 인터넷의 숨은 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이었다. 친구는 그 노트 페이지에 접속하면 현실과 다른 차원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 일이 실제로 가능한지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른 밤 커다란 밤하늘이 창문 너머로 빛을 잃어가고 있을 즈음 나는 컴퓨터를 켜고 인적 드문 인터넷 포럼을 뒤지기 시작했다. 친구가 설명한 대로 수많은 게시글 중 하나에 숨겨진 링크를 발견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었다. 몇 시간에 걸쳐 게시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던 중 드디어 이상한 링크 하나를 발견했다. 기묘한 노트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는 문구 뒤에 숨겨진 링크였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링크를 클릭하자 순간 내 컴퓨터 화면은 깜빡이더니 기묘한 노트라는 페이지가 열렸다. 화면에는 간단한 지시사항이 있었다. 여기에 당신의 가장 두려운 순간을 적으세요. 나는 처음에는 헷갈렸지만 그저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려운 경험 하나를 적어내려갔다. 예전에 어두운 산길을 혼자 걸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의 무서움과 고독을 글자로 적을 때마다 컴퓨터 화면은 점점 어두워졌다. 이상한 냉기가 방 안을 감싸고 나는 곧 이 이상한 경험이 가지고 올 결과에 두려움을 느꼈다. 지시사항을 다 따라 적고 나니 화면에 이런 문장이 떴다.
두려움에 맞설 준비가 되었습니까? 나는 이미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내 방의 모든 전등이 꺼지고 짙은 어둠이 나를 삼켜버렸다. 그 다음부터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졌다. 식탁 위에 놓여있는 오래된 사진이 갑자기 살아 움직이더니 과거의 사건들이 나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산길을 걸었던 옛날의 나는 이제 현실의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때 들렸던 발자국 소리와 기괴한 속삭임이 점점 가까워졌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마치 나의 과거가 다시 현실이 된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생생하게 재현되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그 속삭임의 정체를 찾기 위해 한 걸음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결국 그 발자국 소리의 주인은 내 어린 시절의 나 자신이었다. 과거의 나는 두려움에 질려 있었고 현재의 나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손을 뻗었다. 손끝이 닿았을 때 모든 것이 밝아졌다. 어둠은 사라지고 나는 다시 내 방에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떴다. 두려움에 맞섰다면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이번 경험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내면 속 깊은 곳에 숨겨진 두려움을 끌어내어 그것과 대면하게 만들었다. 그 후로 나는 그 페이지에 다시 접속할 수 없었다. 링크는 사라졌고 친구 또한 그 페이지에 대해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고 과거의 자신을 다시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내 일기장에 적힌 또 하나의 기묘한 경험으로 남아있다.